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17일 만에 국회에 등원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좀 소명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이게 의원직 제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실제로 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도 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거 루즈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제명을 시켜도 사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제명이 된 사례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명을 안 시키자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해도 지는 시나리오예요. 게다가 더 최악인 거는 이게 징계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예.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한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좀 최악의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제명하기에 충분하냐.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위를 하면서 좀 더 밝혀내겠지만 어떤 뇌물성 사전 정보의 제공이나 아니면 뇌물성 에어드랍 뭐 아니면 코인 무상 제공 예.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내지는 뭐 정말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고 막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당연히 이거는 제명인데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혹만 가지고 제명을 할 수 있겠느냐. 예. 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설령 이런 합리적인 이유에서 제명을 안 한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민주당 제식구 감싸기 이렇게 되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 변호사님, 천 위원장이 말씀해주신 대로 곤란한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김남국 의원 입장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짜 동기화 시켜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을 믿고 있거든요. 예. 무고하고 정말 위법한 거 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기관이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은 그건 뭐 100만 번 저는 욕을 먹어도 예. 그거는 이제 부적절한 건데 불법이냐의 그렇죠. 문제는 다른 예. 거니까. 예. 제명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참 그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위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윤리에 올라와 있는 예를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도 돈 뭐 부동산 예. 관련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 충돌 사안을 가져가지고 지금 한 문제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부글부글했습니다. 지금 뭐 김남국 의원만큼. 근데 또 지나가니까 그냥 무야무야 돼버렸어요. 예. 또 탈당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국민의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남국 의원의 현재 상황에서 제명하는 게 맞나? 저도 제명까지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정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나중을 더 바라보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신 분들은 반대하신다고 알고 있지만은 예. 총선 불출마 내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내가 그러면 총선 불출마를 하고 뭐 의원직 사퇴해봐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보궐선거 할 것도 아니고 네. 나머지 의정 기간 충실하게 하고 본인은 내년에 나가진 않되 본인에게 더 씌워진 모든 의혹과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걸 다 씻고 다음에 그때 됐을 때 내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정말 저는 오히려 그 4년 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큰 정치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 니즈, 소환이 있으면 당연히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환이 저는 있기가 쉽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또 화를 내시는 지점은 그거잖아요. 왜 그럼 계속 월급 받아가냐. 예. 솔직히 예. 뭐 자맹할 때 일도 안 했을 거고 남은 임기 솔직히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한다고 한들 뭘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겠냐. 예. 근데 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냐. 그럼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 월급 모아서 또 코인할 거냐. 막 이런 비아냥들이 계속 나올 건데. 예. 그럼 앞으로 총선까지 그래도 꽤 남았잖아요.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곽상도 의원의 예를 봤을 때도 곽상도 의원도 그때 이제 윤리특위 막 해가지고 징계한다 만다 하고 50억 그때 퇴직금 예. 나왔을 때 그때도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의원직 사퇴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민주화 이후에 뭐 최초 징계 사례 이런 걸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사도 있고 뭐 중요하겠지만은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퇴 안 하고는 못 버틴다라고 봅니다. 네. 더 이게 정말 누가 장명을 했는지 이 김남국 의원의 늪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 계속 이게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안으로 또 스며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늪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도 그 전에 이제 강이 있었잖아요. 조국의 강.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출마자들의 행보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책 그러니까. 내고 출마가 가능한. 저는 조국 장관 언급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방송에서. 예. 아니 왜 민주당하고 별로 이분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도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친한 건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면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 아니시죠? 이분 예. 당적 없으세요. 예. 그 정도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정도 관계는 돼요. 옛날에는 예. 민주당이었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조국의 강을 이미 저는 건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나 봐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왜 계속 건넌 강을 다시 빠지게 밀어 넣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저는 조국 장관님도 저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냥 셀럽이에요, 셀럽. 근데 그 지금 북 콘서트를 하시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누군가 계속 여쭤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곤란하다고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뭐 이 얘기 곤란. 아니 근데 이게 곤란하단 말이 진짜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은 출마를 선언을 하는 게 곤란하지만 나중에는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예. 바뀌면 이런 얘기일 수도 솔직히 있거든요. 곤란하다.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게 정치인 번역기 돌리면 출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원래 불출마할 사람들은 그냥 안 나가요. 예, 이렇게 깔끔한데. 그렇죠. 예. 고심하고 있다. 예. 뭐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다. 예.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요. 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MB가 이를 지금 공개, 지금은 곤란하지만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던 어떤 이거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제 지인의 지인이 이제 조국 장관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예, 문자로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참 이런 뭐 선언 내용 나오고 뭐 조민 출마설도 예. 나오고 이럴 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대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당시에 뭐라냐면 그럴 리 없고 출마에 대한 그럴 일 없고 그다음에 딸이 매우 짜증을 낸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언급되는 딸 출마는 그럴 리 없다. 이 답변? 본인. 본인이 그럴 일 없고 본인 딸도 뭐 아예 네.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출마가 불가한 게 예. 지금 사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계세요. 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은 법정 구속은 지금 안 된 유예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실형 선고 받으시면 그 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집행유예 이상형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저는 오히려 진짜 출마 생각이 있으시면 사법적인 판단과 어떠한 책임을 다 하신 후에 그때 저는 나오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지금은 좀 유보적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조국 장관 정말 법무장관 되시기 전에는 미래에 어찌 보면 대통령이 될 만한 충분한 인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닥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사법적 판단을 무시할 게 아니라면 어떠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지나간 후에 국민들이 그래 이제는 뭐 다 책임을 다 했고 이러한 이제는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해라. 예. 우리가 정말 지지해주겠다라는 지지자들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저는 그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당장 내년 총선에 나오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이 다음 총선에 좀 나가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소환을 지금 출마 소환을 계속 하는 데가 국민의힘 쪽이에요. 오히려. 나오기만 하면 좋아. 네. 계속 조국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라십니까? 맞죠. 예.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계속 주니까. 본인이. 북콘서트 하시고 막 조민 씨 막 유튜브 해가지고 막 구독자 엄청 나오고 막 이러시니까 이거 뭔가 진짜 대민 어떤 뭐 엄청난 것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를 붓는 게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안 하시니까. 이거 저희로서도 이거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부산의 국민의힘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무슨 강 시리즈 이런 거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의 강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한 80% 정도의 구성원이 건너도 10% 20%가 헛소리하면은 대중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 당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생각해요. 아, 이게 뭐 그러니까 물론 비교하기에 적절하진 않지만 5.18 민주화 운동도 사실 비슷해요. 저희가 한 7, 80%의 구성원들은 이제는 다 좀 헛소리 안 하고 예. 존중하는 의식을 가졌지 했는데 한두 명이 헛소리 하면은 저것들 아직 안 돼. 저 봐라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지. 조국 교수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관심 끌기 좋아하는 분들이 한두 마디씩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조국 장관님 나오셔서 우리 뭐 선거의 아이콘이 돼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툭툭 던질 텐데 그래서 그 강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